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자, 안녕하십니까. 1시간 쉬고 나타난 강은보 센터장입니다. 네, 한 3주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왜 우리 서학개미들도 좀 챙겨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주시는데 오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오늘의 제목은 서학개미 성공 투자할 수 있냐 없냐 이 여부에 대해서 인베스트닷컴 김수현 매니저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뭐 여러 사정이 있었죠. 제가 좀 요청해서 쉬기도 했고 또 매니저님이 또 요청해서 일명 아다리가 안 맞아서. 네네. 네. 어떻게 뭐 근황은 좀 어떠셨어요? 좀 다이어트를 할 때가 어디 있다고 또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좀 얼굴이 좀 더 작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니 새해에 이게 시원하게 쭉 갈 줄 알았는데. 네. 아, 1월 효과는 무슨 네. 1월 효과는 무슨 이렇게 네. 새해부터 막 장이 빠지고 막 이렇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네. 걱정해서 살이 좀 빠지셨다. 네. 다이어트. 저는 장 빠지고 그러면 스트레스로 이게 살이 찌던데 이상하네요. 확실히 이게 유전자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인버스 레버리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클리 코믹스부터 시작해서 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말씀 주실 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쭉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일단 이 코믹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잉. 네, 코믹. 화면이 나왔네. 네. 네, 일단은 이게 2022년 출발부터 고성장 기술주에 등 돌리는 투자자들이란 제목인데요.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 서학개미가 계속 늘어났었고, 거래도 뭐 2배, 3배 쭉쭉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순매수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사실 성장주 위주거든요. 네. 네, 근데 성장주가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나스닥이 새해 첫 주에 4.5% 이상 빠졌고, 이제 둘째 주 월요일에도 또 2.5% 이상 빠지면서 다시 그러다가 반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연초까지로 지금까지로 보면은 성장주를 팔고 뭐 가치주로 사야 한다. 또 그리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 아니면 도잖아요. 또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지고 다 그러시진 않고요. 아 근데 많이들 또 많이들 그러시긴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나스닥이 다행히 이제 반등은 했는데 그래도 연초 대비로는 빠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우르르 이제 빠졌을 때에도 견고한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이 안에 있는 이제 구성 종목들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들 보이는데요. 네. 뭐 애플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익숙한 애플은 안 끼는 데가 없죠. 그렇죠. 익숙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보잉, 캐터필러, 쉐브론, 코카콜라, 뭐 홈디포 이런 종목들이 담겨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때 대부분 안 빠지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 매수 추세가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빅스가 또 엄청 올랐다가 다시 이제 가라앉았잖아요. 네네.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고요. 왜 이런 일이 연초부터 벌어졌느냐 했던 거는 한마디로 이제 통화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많이들 또 알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는 거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크게 3가지 스텝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테이퍼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양적 축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제 테이퍼링 얘기만 나왔지.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 한 번 한다, 2번 한다, 뭐 8번 한다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다가 이번에 이제 FOMC 이사록에서 결정이 딱 됐죠. 그래서 양쪽 축소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빅스 같은 것도 또 많이 움직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다.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 8번까지 또 얘기가 나왔는데 연 2% 정도 이제 인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와 이렇게 싸우지만 금리 인상 속도와 양적 축소 이런 거는 더디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얘가 이렇게 잠잠해졌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양적 긴축은 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투자전략 이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리 인상의 2배의 쇼크, 시장에 그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래서 양적 긴축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좀 어려운 시장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걸 좀 잘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글로벌 경기 캘린더 이런 이벤트가 정말 많았죠. 네. 이때 이제 어제 뭐 뉴스에도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경제 뉴스에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12월 CPI 7%가 나와서 거의 40년, 39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일단 보였고 그런데 이게 쇼크가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음식을 뺀 이제 근원 인플레가 5.5%가 발표가 네네. 됐죠.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 수치만 보면서 이렇게 긴축의 강도를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캘린더도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가치주, 성장주, 이 포트폴리오 좀 조정, 리밸런싱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이제 투자자들이 금리 올릴 거다 이거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근데 올해 3월에 올리던 5월에 올리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무조건 가치주로 다 돌아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장주도 같이 보기는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코믹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등을 막 돌리고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6개월 동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이제 에너지 쪽이었다라고 네. 또 볼 수가 있고요. 과거 이제 세 차례 금리 인상 시기 전에 분석을 해본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 다시 뭐 70 몇 달러까지 이렇게 찍다가 뭐 100달러 간다 하다가 요즘에 이제 85, 지금 82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다시 이렇게 80달러대를 어쨌든 넘어섰기 때문에 뭐 정제 마진 확대 가능성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서 석유 관련주, 에너지주 앞으로 그래서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이랑 저랑 같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서 뭐 쉐보론, 엑슨모빌 많지만은 특히 네. 저희가 했던 이 대본에너지, 마라톤, 오일 얘네들이 한 달 동안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4%. 그때 방송을 했을 정도? 때가 언제였죠? 저희가 하반기에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반기에 12월 달이니까 저 차트를 보면 거의 40달러, 42달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지금 49.9달러니까 20% 정도 이상 올라갔네요. 그러니까요. 이 대본은 그러니까 종목을 또 잘 뽑으세요. 제가 아무튼 요즘에 저한테 제가 해외 주식을 열심히 하는 우리 가족분들끼리 모여서 제가 거기 등장하진 않습니다. 등장하진 않은데 그 우리 김수현 매니저님과 이제 해외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전하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느낌이 이제 오네요, 정말. 네. 대본에너지 같은 종목을 사실 대본에너지 저렇게 성과 낼 때 국내 주식의 종목들 중에 일부 수익을 줬던 종목들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때 대본에너지만 딱 사놓고 딱 냅뒀으면 그때 저희가 유가 뭐 80달러 안 넘어도 네. 사실 한 75, 70대만 유지가 돼도 그래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쵸. 그걸로 저희가 이 종목들을 봤었는데 역시나 지금 이렇게 잘 가는 모습이어가지고 좀 네. 뿌듯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은행주로 뭐 네. 많이 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사람들이 마음이 좀 조급해지면 막 너무 팍팍 바꾸시는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사야 되느냐, 언제 사야 돼요?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금리를 1% 정도 올렸을 때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한 487명밖에 안 들어와 계시는데 네. 490명?
네, 점점 들어와 계시죠. 네, 필명도 저런 필명은 저는 거지 깽깽이라고 합니다. 일본 영구 박멸. 이 필명을 저렇게 참. 근데 멘트도 되게 웃겨요. 내가 한 달 전부터 미국 주식 꼭지다라고 말해왔는데 아무도 이 위험으로 경고 안 하더니만 이 트렌드가 이제 하네요. 아주 그냥 놀고 자빠졌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방송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네네. 그냥 혼자 방송 이런 데로 들어오지 마시고 자 아무튼 일단 미국 증시는 이 고점에서 박스 횡보를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연준이 과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아직 코로나 창궐된 이후에 사상 최고치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엔 긴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학개미로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너무 얄밉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백조가 되는 돈이 미국 주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냐? 저는 장기적으로는 성공한다 보지만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는 엄청 힘드실 거예요. 전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뭐 목돈연구소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근데 우리 김소연 매니저님은 3년 넘게 해외 주식만 정말 전문적으로 지금 파고 인베스팅닷컴에서 오래 근무하고 계시는데 해외 주식 투자로 사실 본인 개인적인 포트는 수백 %의 계좌를 갖고 있어서 믿음이 확실히 아직까지 있으시죠? 저는 사실 진짜 서학 개미인데 요즘은 이제 국내 시장 사실 본 시기예요. 국내를 지금쯤은 집중을 해야 되고 약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좀 약간 몸을 사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소연 매니저님 엄청 강세론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무조건 이제 길게 보면은 무조건 가긴 가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약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뭔가 가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소연 매니저님이 앵커 바뀌었네 유유. 김소연 매니저님은 앵커는 한국경제TV에서 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전문 패널로 나오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유튜브 세상에서도 그냥 본인이 안 보면 본인이 오랜만에 봤어. 그게 지금 본인 중심이야. 한참 재밌는 분들 많이 계세요. 좀 제발 좀 센스 있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센스 없는 분들은 좀 조용히 좀 지켜보세요. 이렇게 채팅 치지 마시고. 사실 이런 거 이렇게 저희 딸이 어느 날 아빠는 방송할 때 왜 이렇게 예민해?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는데 방송할 때마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띵 해서 이제 방송을 좀 이제 새해도 됐고 또 여의도 입성했고 그래서 젠틀하게 하려고 해도 저는 참 좀 못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 스타일이니까 계속.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했던 에너지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대출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고 예대 마진 확대되고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금리 1% 정도 올라가고 나서 그때쯤에 이렇게 매수하셔도 괜찮다. 훨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런 시기에 금리 인상 시기에 불안해서 가치주 늘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중에서도 좀 잘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이제 실적이 일단 좋아야 되는 거 그리고 매출 증가, 신성장 동력 이런 걸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이 포스코를 이렇게 틀어놓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리튬 투자나 환경 보호 관련 투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포트폴리오 외에 신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 주식을 보면은 예를 들면 한국으로 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주식 종목은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하방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주식은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이 얘는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부터 떨어질 때 떨어진 게 아니고 1월 달에 3,000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점 찍을 때부터 1월 11일부터 계속 빠졌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오래된 가치 주식이잖아요. 워낙 실적도 좋고 꾸준하게. 근데 이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올 때 포스코를 믿고 끝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30만 6천 원 넘어섰습니다. 30만 6천 원 넘어섰고 이제 바닥 자리에서 되게 힘드셨는데 저는 그전 고점 35, 6만 원까지 간다고 봐요. 다만 이 바닥 자리에서 제 조언을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좀 쉴 자리예요. 이제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 레벨 35만 원, 36만 원을 향하는 흐름이 결국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주분들은 비중을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일부 한 들고 있는 게 10주다. 그럼 5주는 정리를 하시고 또 저는 뭐 만약에 제 친동생이 많이 물어봤다. 그러면 한 주만 냅도 다 정리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용이니까 네. 절반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네. 얘네 고성장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제 뭐 테슬라, 뭐 리비안 뭐 할 거 없이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주 확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저께.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빵주도 뭐 좋을 거고 일단 테슬라를 예를 든다고 했을 때 매출 증가율도 좋고 뭐 영업이익률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뭐 성장주 중에서도 좀 현금 흐름이 좀 있고 수익성이 좋은 것이 주가가 잘 갈 거다. 네. 그래서 뭐 리비안, 니오 얘네도 주가 지금 올라갔는데 얘네는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테슬라에 대비해서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중에 ETF의 3배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스닥 인버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이거 뭐 그 종이 이거 돈이 그냥 눈 녹듯이 녹습니다. 방향 잘못하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컨텐츠를 좀 다각화하고 좀 여러분들께 고급 정보를 드리는 서비스를 만약에 오픈하게 된다면 미국 주식의 좀 저평가된 종목들 좀 약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잘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서학개미 분들 국내 주식만 집중해라 해도 국내 주식은 사실 박스 형태가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주식은 변동성이 터지면 아주 시원하게 내려가고 그 변동성 끝나고 나면 시원하게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서학개미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1월, 2월 요 구간에서 큰 폭의 변동성이 터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주식에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저희 이 코너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2주에 한 번 하나요? 일주일에 1, 2주에 한 번 했었죠. 그동안. 거의 되게 자주 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컨텐츠를 좀 기획을 다시 해서 또 김선 매니저님이랑 또 멋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코믹으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센터장님의 또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코인요. 네. 코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코인 이번에 5천만 원 이탈할 때 저희 그 가족분들한테 밑꼬리 달고 빠르게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딱 영상을 딱 드리고 나서 네. 한 10초 있다가 팍 밑골 달고 팍 올라가더라고요. 10초? 네, 10초 와, 있다가. 네.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근데 연준의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집중을 하고 했지만 이제 그 코인이 위치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같이 떨어졌어요. 원유 가격이 폭락할 때. 그리고 원유는 다시 제자리를 갔고 근데 얘는 제자리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지금 5천만 원을 이탈하고 손바뀜이 좀 있었고 다시 5,4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200~3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은 꼭 하나는 못 사시더라도 0.1개 0.1개면 500만 원 돈이거든요. 네, 꼭 하나 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그 0.0
1개면 5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하는 요번에 한번 선물을 할까 요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신세졌던 지인들한테 설 연휴 선물로 보통 소고기 하면 2-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0.01개는 너무 많이 주나? 0.005개. 네. 그렇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코인은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포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코인 투자는 진입과 동시에 항상 반토막 날 각오하시고. 그렇죠. 각오는 해야죠. 마이너스 30%와 플러스 이제 200%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0%의 리스크 플러스 200%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뭐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아까 왜 용기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네. 코인의 흐름을 이제 가격대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아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베스팅닷컴의 어떤 패널이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랠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뭐 약간 기사가 아까 오른쪽 하단에 딱 뜨더라고요.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네, 주시죠. 일단은 이제 왜 센터장님이 그래도 각오는 해야 되느냐 하는 네. 거를 이 차트만 봐도 사실 딱 와닿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작년에 보면은 2,883.383달러에서 6,800, 906달러 범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1월 10일에 4,100, 600달러로 이제 작년의 거래 범위 중간점보다도 약 7,000달러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716.919달러에서 4,865.26달러 이런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됐고 이제 1월 10일을 보면은 3,050달러 수준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거래 범위 중간값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네.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의 자산 클래스 시가총액을 이렇게 봤을 때 2020년 말에 7,674억 이제 그리고 8,200만 달러에서 2021년 말에는 2조 1,666억 달러로 이제 1년 동안에 182%가 이제 상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건데 네. 최근에 하락세 이후의 시가총액이 이제 1조 9,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되게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 주요 지수와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뭐가 같이 움직인다고요? 이제 주요 지수들이죠. S&P 500과 네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네. 거를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일부 지지자들이 디지털 금이다. 디지털 안전 자산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절대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히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보고서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서로 다른 가치 자산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금은 비율 요런 얘기도 이제 하지만은 이제 관계성이 갖고 있는 상관 계수를 늘 따져보고는 하잖아요. 네. 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양의 상관 계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음의 상관 계수는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S&P 500의 이제 100일 동안의 상관 계수가 0.49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60일 상관 계수가 0.54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재미있는 네. 결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초창기였던 네. 2010년도 이후에 가장 상관관계가 맞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이 있어서 지금 이게 프린터가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네요.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네. 블루가 뭐예요? BTC하고 뭐로 써 있는 거예요? 이제 S&P 이게 BTC가 코인 그리고 S&P 500 네. 그리고 이게 글씨가 너무 깨졌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깨졌네요. 네. 네. 이 자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원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다시 찾아봐 네,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저한테 네.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의미 이건 있는 금이고요. 네, 의미 있는 차트입니다. 음.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그 현물 말고 선물만 승인돼 있거든요. 네. 근데 금 ETF가 승인된 이후에
상승률이 한 8배.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그 정도 올라갔어요. 10배 가까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초읽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같이 몇 개월 전만 해도 몇 년 전에는 전 유시민 장관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오프라인 부산 강연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무슨 복지부 장관님이 일개 지식인이 그분을 비할 생각이 아니라 네, 그분이 네. 너무 이런 비트코인의 시장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어떻게 그걸 사기라고 표현을 하냐고요. 그러면 전 세계 수억 명의 투자자들은 다 사기를 그냥 옹호하고 인정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식인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700명 있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개 지식인이 평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아니다. 집단 지성이 인정한 상품이다. 비트코인은 짧게는 5천만 원, 1억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때 비트코인이 500만 원대였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래도 발을 담그셔야 돼요. 그 대신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변동성의 한 10배 이상이다 보시면 되고 그냥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점점 제도화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변동성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코인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못 산다. 요 정도로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뭐 금이랑 비트코인보다 주요 지수랑 더 이런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그런 말을 훨씬 뒷받침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잖아요. 그죠? 네. 참 그런 분이 왜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뭔데요? 미국 주식 중에서 네, 여기 지금 클릭을 하면 대충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 코인베이스라는 겁니다. 상승 여력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격대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좀 그동안 좀 사연이 많았어요. 네, 가격대를 보면은 일단은 아까 뭐 비트코인 가격 사실 뭐 5센트대에서 이렇게까지 뭐 7만 달러까지 갈 줄 알았나요? 근데 얘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상장 전에 준거 가격이 250달러대였어요. 근데 거래 첫날에 429달러대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코인베이스가. 근데 가격대 보면은 뭐 4월 14일 고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 5월 19일에는 208달러까지 다시 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이제 1개월 만인 고점 4월 고점에서 5월 저점으로 또 반토막이 또 이렇게 시원하게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작년 5월부터 코인베이스 이제 상장했을 당시 정도의 가격보다 지금 밑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도 또 이렇게 보면은 11월 9일에는 반등을 해서 이제 최고 저점이었던 곳에서 368.9달러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가 왜 이런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갔나요 하면은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다다르기 전에 예, 얘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2022년 1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코인베이스가 좀 겸손하게 전고가 330달러 정도죠. 그럼 330달러면은 한 30%, 40%, 50%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올 연말까지 코인베이스는 50% 이상 수익이 난다. 요렇게 만약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안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내년 1월 달부터 한 달간 이 해외 주식을 밤 11시
반 그때는 11시 반에 하겠죠. 11시 반에 1시간씩 장중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더 보고 있는데요. 뭐. 네네네. 아 여기는 67% 보고 있네요. 더 보고 있어요. 저희는. 아 그러면 저는 70%로. 네네.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그만큼 장담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investing.com의 이 AI와 또 investing.com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22명이. 네, 22명이 67% 상승. 아, 제가 질 수 없죠. 그럼 저는 70%, 약간 쪼잔하게 70%. 옛날 같았으면 100%라고 하겠는데, 코인베이스가 약간 얘가 빠질 때 좀 더 빠지고요.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코인은 좀 더 높게 보고 있지만,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올라가고자 하는 이제 지금이 저점 매수 사실 기회다라고 지금 시원하게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가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평균 392달러는 가고 고가로는 600달러 근접까지 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약간 그 다른 종목보다는 코인베이스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아까 시총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가상화폐 자산 클래스랑 같이 간다라는 점에서 무조건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량이 이제 많아질수록 네. 거래를 많이 할수록 코인베이스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가 교환 수단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점점 말씀하셨다시피 주류가 되고 있다. 네. 이제 뭐 코인이 뭐 뜬구름 잡기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뭐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각국 정부들도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단계에 이미 들어갔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자사 기술을 일찍이 보유를 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뭐 디지털 위안, 달러, 유로 이런 것들의 도입이 이제는 시간 문제다. 네. 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이낸스도 좀 상장이 되면 좋을 텐데. 아, 그래요. 코인.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하기 힘드시면 실제로 수익성 나는 코베가 나올 때 맞아요. 네. 사실 근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나 코인베이스 변동성이나 비슷하게 흘러가요. 근데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훨씬 편하죠. 편합니다. 코인베이스. 저희는 이제 가상화폐가 반등을 할 때 코인베이스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코믹도 거다. 하나 보여주실 거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과연 2022년에 가치 저장 수단이 코인 파월 이거죠, 이거. 네네네. 네, 이 그러니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딱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investing.com에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대인의 유대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investing.com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본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브레인들 중에 의견을 듣고 코믹을 쓴 거라고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뒷짐을 짓고 마치 저 눈빛이 약간 손자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흐뭇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또 디테일 분석 들어가셨다. 디테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황소하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이제 금을 들고 있습니다. 코인을 조금 더 위로 들고 있네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 눈빛이 금을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선택할 때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코믹에서도 이제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코인에 대해서. 좀 아무튼 이런 코믹도 좀 디테일하게 저를 이제 앞으로 디테일 강의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표정까지도 아주. 그러니까 덩치값 못한다. 그래가지고 덩치값 못한 김에 그냥 바로 차단했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가시죠. 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네. 네. 저희가 연초에 이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코믹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은 코믹 2개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치 주냐 성장 주냐 이거랑 이제 코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네. 이 네 가지 테마였습니다. 한국의 이제 업비트 두나무 의장님이랑 제가 뉴욕 갈 때 같은 비행기에 네. 타고 갔는데 그 뭐죠? 황소 뉴욕에 이렇게 황소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제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네, 서 계시는데 네. 자 아무튼 그때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벨 울릴 때 같은 장소에 근데 거기서 이제 두나무가 이제 뉴욕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도 좋지만 나중에 두나무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나무도 뭐 지금 쿠팡은 상장되고 나서 뭐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쿠팡 주식도 좀 많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좀 쿠팡의 스탁 옵션 받고 행복해했다가 지금 죽쓰고 있는 모습에 우울해하고 있는 저희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어떡해요. 날개 달아야 되는데 발목 잡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좀 팔려야 제가 밥도 얻어먹고 할 텐데 아직도 못 팔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인베이스 좋습니다. 일단 코믹이 저번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죠. 한번 누락했는데 네. 코믹 인베스팅닷컴의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컨텐츠는 좀 코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인베스팅닷컴이 대한민국 지사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방송 어떠셨어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년 만에 뵌 거죠? 2년인가요? 네네네. 네. 올해는 뭔가 이제 그동안 뉴욕 증시가 너무 쭉쭉 잘 가가지고 서학개미들이 다 많이 이쪽으로 오시긴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 이제는 정말 돌다리 두들겨서 가지 지난번처럼 올타임하에 쭉쭉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콘텐츠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2월 달부터 김수현 매니저님이랑 또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나중에 저녁 때 우리가 이런 그 미국 증시가 10시 반 또 계절에 따라 11시 반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야간 방송을 해서 미국 증시 라이브를 차트를 딱 실시간으로 해서 막 해주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살아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주식 실시간으로 그렇게 시도했었던 콘텐츠가 없어요. 그렇죠. 프리마켓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저녁 10시 반, 11시 반에 나를 불러서 방송할 생각은 하지 마라. 프리마켓으로 하자. 뭐 요건가요? 아니 보고 이제 본다고 해서 프리마켓에서 예상한 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사실 이제 매일 새벽 3시에 거의 3년 동안 일어나서 그랬죠. 특징주를 하면서 프리마켓 보고 자면은 솔직히 아침에 그때 좀 더 늦잠 자도 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프리마켓과 다르게 또 가니까 저희가 한번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신 김수현 매니저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강흥보 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